네, 반갑습니다.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설명회에 사회를 맡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오택주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회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사 말씀부터 인증제 사업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 기반과 이태훈 과장께서 사업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이제 시행된 지 한 18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 사업을 조금 더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를 했고, 오늘 오신 기관들 중에서도 몇 분은 저도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에 이런 현장 간담회에서 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취지가 이제 2008년도에 저희가 시작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오히려 한 100여 군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 10군데, 20군데 남짓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 반면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50군데로. 그 다음에 30군데, 40군데씩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브랜드가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이제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게 하나 의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그나마 이제 우리 사업이 현장에 도움이 되는 게 이런 우수기관이라는 이런 그 인지도 효과를 가지고 자치단체나 아니면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각종 위탁사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취업박람회나 이런 사업에서 이제 사업자 선정할 때 도움이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인센티브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올해 좀 사업을 재편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략하게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인증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 고용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직업안정법에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저희 사업은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은요. 근데 이제 말은 이제 인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인증 기준을 문턱값을 통과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수기관으로 이제 공표해주는,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사업의 본 취지는 이 민간에 한 2만여 개에 달하는 이런 민간 고용 서비스 기관들 중에서 우수한 역량이 있는 기관들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장에 좀 시그널을 주고 또 브랜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런 측면에 원래 정책 목적이 있었다. 이 측면에 강조점을 둬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개편 방안은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가 과거라이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저 점수가 70점이었는데 70점만 통과하면은 다 통과시켜주는, 그러니까 우수기관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했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더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거에 맞게끔 조금 강화하겠다는 게 하나 선정 단계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가 제가 간담회 했을 때 여기 아까 IBK 기업은행 또 나왔는데 우리 뭐 금리 우대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간담회 할 때 IBK에서 팀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우수기관들한테 이런 여신금리 우대를 해주는 게 좀 좋겠다 해서 했는데, 본인이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보고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 뚫어둔 게 IBK 기업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협도 이제 오케이 했고, 하나은행도 오케이 했고, 이따 Q&A 시간에 자리가 있을 텐데, 큰 게 아니더라도 현장에 주신 의견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저희가 뭐 부처 내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정건강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수기관 인증이라는 사업에 참여해서 이거를 이제 평가를 받다 보면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평가기 때문에 이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제 서류를 준비한다거나 좀 불필요한 이런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는 측면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을 덜어드려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조금 간소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작년에 하고 올해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사업 공고를 했고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고용 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고시입니다. 저희도 고시를 개정을 했습니다. 고시를 개정해서 지금 나와 있듯이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는 직업 소개 사업이나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 유형별로 그냥 어떤 특별한 어떤 구분 없이 사업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민간 고용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그러니까 이런 민간 고용 서비스 기관의 대형화가 전문화예요. 대형화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강력 단위에서 전국 단위에서 어떤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강력형이라는 그런 모델을 하나 이제 마련한 게 필요하겠다 해서 두었고, 두 번째는 또 그 잘하는 기관들 중에서 지역에 밀착되어서 자치단체하고 협업하고 아니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정책 대상이나 업종에 특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소규모, 중규모에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관들도 저희가 필요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빠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강력형과 지역 특화형 이 두 가지 모델로 해서 조금 우수한 고용 서비스라는 모델을 좀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기관들을 선정해 보자 해서 이렇게 신청 유형을 체계했던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정 기준도 이제 대폭 개선을 했는데 가장 큰 게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건데 어떤 게 우수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어요. 우수 기관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쓰거나 할 때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이 기관은 왜 우수 기관이죠 하면은 저희가 이 기관은 왜 우수 기관이에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좀 이렇게 저희가 좀 공허했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부터 이제 우수 서비스 창출 지표라고 해가지고 뭐가 우수한지에 대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보겠다는 이제 지표를 신설했고요. 이 우수 서비스가 뭐라고 이제 우리 오늘 오신 기관에서 다 내용을 제출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뭐 강력형이든 지역 특화형이든 거기에 맞추어서 좀 강약을 두어가지고 소개해 주시면은 우수기관 선정할 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점 만점에 120점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점수예요. 또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도 700점에서 800점 이상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 중에서도 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점수의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제 우수 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성과 배점 비중도 대폭 상향했고요. 그 다음에 인증 체제 점수도 이제 700점에서 800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턱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원래 잘하시던 기관이라면은 우리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잘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설명해 주시면은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기관들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좀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거기에 좀 공을 들여주시면은 인증사업 신청할 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말에 이제 항상 작년 또 18년 동안 내내 이제 시상식을 해왔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했어요. 연말에 모여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고용 서비스 우수 기관이더라도 대상이나 최우수상, 우수상에서 이렇게 품격을 달리해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현장의 이제 의견도 예를 들면 고용 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해가지고 우수 기관이라는 거를 이제 40개 기관이면 3년이면은 저희가 매년 3년 동안 유예견이 있기 때문에 한 150개 기관이 다 우수 기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고용 서비스 우수 기관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브랜드 가치를 아니면 세일즈를 하거나 아니면 소개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고용 서비스 우수 기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저희가 30개, 40개 운영할 때는 예를 들면 이 안에 다 못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올해 인증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할 때 인증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적정 규모의 이제 기관들을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인증 기관 수를 정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센티브하고 홍보 강화인데요. 인센티브는 이제 저희 사업의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은 민간 위탁 사업,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이제 운영 기관 선정할 때 가점 주는 게 있어요. 0.5점이거든요. 이 0.5점은 좀 올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올 연말에 국민 취업 지원제도가 사업 공고를 할 때
공개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협의하는 중이고요. 상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얼마까지 올릴지는 이제 다양한 거예요. 1점부터 3점까지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아까 대상, 최우수상 있는데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거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 연말 국치 그 사업 공고를 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가점 부분이 상당히 상향된다. 그 다음에 이런 대상이냐, 최우수상이냐, 우수상이냐, 그냥 인증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다, 가점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신금리 우대하는 부분들, 그다음 민간위탁 사업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국치 2년 동안의 경험이 있으면은 저희 우수기관 인증이라는 걸 가지고 우선 선발하는 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작년하고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금리 우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여신 받을 때, 대출을 받으실 때 우대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감경하는 거는 저희 직업안전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드릴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좀 노력을 조금 덜 해서 자치단체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거를 말하면은 예를 들면 행정처분할 때 감경하는 부분이라든가 자치단체가 특히 이제 이렇게 일자리 센터나 아니면은 이런 그 우리 고용부의 워크넷과 유사한 일자리 포털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선정하실 때 우수기관 인증받은 게 좀 가점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충실히 하겠다. 그러면 자치단체도 이런 거는 우수기관이 운영하길 바라기 때문에 반대할 일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관련해가지고는 그 아까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얘기했던 이게 자체가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라는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좀 노력하게 해보겠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진짜 우수한 기관이야지만 이제 그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책임이 있고 여기 이제 오늘 참석하신 그 기관에서도 약간 거기에 걸맞는 역량과 그다음에 그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시는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민간 협업이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직업정보증명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워크넷에 1년에 한 150만 건의 구인 정보가 있는데 저희가 오픈 API로 다 열어줍니다. 다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민간 취업 포털에 있는 일자리 정보도 저희가 갖고 와요. 같이 협업해서요. 그게 이제 연간 1,000만 건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구인 조건에 맞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걸러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거르고 나면 한 180만 건, 200만 건 되거든요. 구인 정보와 관련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충분히 이제 협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를 했을 때 구직자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워크넷에 있는 구직자하고 민간 취업 포털에 있는 구직자하고 서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보 공유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디지털 이력서라고 해서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정보 보안이 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구직자가 동의하면은 워크넷 회원이 다른 취업 포털에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력서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죠. 구직 정보를. 근데 예를 들면은 그 민간 취업 포털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직자가 얼마나 있느냐거든요. 근데 워크넷도 있고 민간 포털도 있고 이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저희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오신 기관들 또 이런 게 있구나 하는데 한꺼번에 모든 기관은 할 수 없어요. 프로토콜은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되면은 저희가 오픈 API로 지금 800개 기관이 저희 워크넷 구인 정보를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했듯이 구직자 정보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워크넷에 있는 일자리든 민간 취업 포털에 있던 일자리든 어디든지 빨리 취업하면 좋은 일자리에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민간과 공공이 동방 성장하는 길이라는 생각하에서 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다, 기회가 열려 있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보 영상은 보신 것 같고요. 저도 마지막에 나왔는데 좀 잘 찍을 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수 사례집에 대해서 지금 10군데를 정해가지고 지금 작가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실 거예요. 쭉 하실 건데, 저희가 이제 지금 연간 40군데, 50군데 하기 때문에 3년간 누적된 게 한 150군데 되는 겁니다. 150군데에서 이제 10군데 정하는 것도 기준도 있어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그 평가를 할 때 점수가 좀 높았던 기관들 중에서 이제 의향이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군데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디자인해가지고 사례집을 만들어가지고 좀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평가 지표 관련해가지고 어떤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별로 의견을 안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한 19개 지표가 있었는데 12개를 하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뭐 직업 소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 공간의 적절성이나 편의 시설을 두 가지 지표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시설 공간의 적절성을 했기 때문에 피부로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어떤 게 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과감하게 받아서 좀 불필요한 걸 그런 내용들을 걷어낼 의지가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부착물 상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에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 직업정보 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안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정보보안 쪽에 배점을 많이 높였습니다. 근데 ISMS나 ISMSP에서 이제 개인정보까지 인증하는 이런 게 표준 인증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를 인증받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면제해드리는, 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간소화하는 작업을 했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이 정도 했고요. 계속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 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어떤 서류 부담이나 행정 부담 간소화하는 작업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나 Q&A는 제가 이 뒤에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물어보시기로 하고, 일단은 올해부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고용 서비스 우수 기관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홍보 영상에서 봤을 때 구직자나 구인자가 저 기관은 믿을 수 있다. 저 기관에 가면은 좋은 일자리 정보하고 좋은 인지 정보가 있고 취업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기관이다.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하고 거기에 걸맞게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주 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큰 그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과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까지는 신청 영역을 두 가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민간 고용 서비스 영역과 민간 위탁 사업 영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영역을 하나로 민간 고용 서비스로 일원화했다는 거, 이게 작년하고 기존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증 최저 점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역별로 100분의 50에서 60으로, 그러니까 과락이 60이라는 얘기입니다. 총점이 700점에서 800점으로 대폭 상향된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증 지표의 구성 항목을 많이 간소화했다는 말씀을 과장님 주셨는데요. 이따가 제가 올해 이제 바뀐 지표들을 지금 자료 맨 뒤쪽에 있는데 보고 조금 다시 설명은 한번 드리겠지만, 인증 지표를 직업 소개 사업의 경우에는 19개 지표에서 12개 지표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직업 정보 제공 사업 같은 경우는 18개 지표를 11개 지표로 이렇게 줄였고, 또 활동 영역들 평가하는 영역이 직업 소개 같은 경우는 4개로 이렇게 영역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표를 보고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과 무료 직업 소개 사업에 과거에는 인증 지표별 적용과 배점 등이 일부 차이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유형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내용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의 사업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을 선정하고 공표를 함으로써 시장 서비스 품질 향상과 더불어서 구인구직자의 어떤 선택을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근거는 직업안전법 4제 5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개편 사항 등이 반영된 운영 규정을 금년도 3월 6일자로 노동부 고시 2024-16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고시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운영 개요에 대한 체계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법령과 운영 규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지침 등을 마련하시고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의해서 사업 계획과 공고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 등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서류와 현장 실사 등을 하고 그러한 결과 등이 인증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 심의되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 대상은 직업안정법 3조 2항에 의해서 직업 소개 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더불어서 최근 3년 이상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기본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제도에는 신규 신청이 있고 또 재인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신청은 처음 신청하는 기간 또는 2020년 이전에 인증을 받았다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간 등이 대상이 되겠고요. 재인증 신청 기간은 21년도 인증받았던 기간 중에 희망하시는 기간이 재인증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간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 서비스 통합 시스템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류도 전년도보다 좀 간소화해서 신청서 그리고 사업 등록증, 고용 서비스 현황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저희가 재인증 기간의 경우에도 현황서를 신청할 당시 제출하는 거로 그렇게 올해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인증 기간은 이제 서류 심사를 면제한다 등 해서 현황서를 나중에 현장 실사할 때쯤에 전에 같은 경우는 제출을 하는 그런 양해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재인증이나 신규 기간이나 동일하게 현황서 부분을 고용 서비스 현황서를 동일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목록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지표들을 간소화하면서 또 인증 기준 등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요청하는 그런 자료들은 조금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사업 유형과 신청 유형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요. 사업 유형은 직업 소개 사업 중에 유료 무료 또는 직업 정보 제공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청 유형은 광역형 또는 지역 특화형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기관의 어떤 전문성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그 선정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6월 초까지 신청을 받으면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우선 서류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증 지표에 따라서 그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장 실사 및 발표 심사라는 부분도 지금 추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할 대상을 서류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고득점 순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면
현장 실사 및 발표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현장의 인터뷰라든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서류 심사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검증하고 또 발표 심사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 심의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실시를 하고 나면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인증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점 이상이면서 과락이 없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죠. 그러한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증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인증기관에 대한 혜택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증기관에 대한 현재까지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고시에도 들어있는, 공고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3년간 우수 인증기관이라는 마크를 사용하고 또 현판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이라든가 교육 관련 정보 지원, 그리고 장관 표창 등 여러 가지 우수기관 인증에 따른 혜택을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인증기관에 대한 혜택이고요. 이어서 인증 취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저희가 인증 유효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도중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의 인증이라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또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 등이 인증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이제 바뀐 평가 지표 인증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 소개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 맨 첫 번째 컬럼이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활동, 업무 프로세스, 자원 관리, 성과, 이렇게 과거에는 5개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 자원 관리 부분이 인적 자원 관리 부분하고 물적 환경 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고 과거에는 운영 활동의 배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현재는 운영 활동 부분의 배점이 상당히 좀 낮아진 상태이고 더불어서 성과 영역에 대한 배점이 대폭 향상이 된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 영역에는 아까 우수 서비스 창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성과 영역의 맨 마지막 지표에 보면 우수 서비스 창출이라는 부분이 배점이 120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표 심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심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직업 소개에 대한 부분은 이런 사항이고요. 여기 지금 이 표에 평가 사항이라고 한 부분들은 이 지표가 저희가 그 인증 지표가 있고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인증 지표를 대폭 줄이고 또 평가 항목도 간소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들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의 경우에는 과거에 5개 영역이었는데 여전히 5개 영역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활동부터 업무 프로세스, 그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정보 보안, 성과 이렇게 5개 영역이고요. 배점 부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운영 활동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배점이 낮아졌고 여기 성과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성과 영역 배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업 소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수 서비스 창출에 대한 부분이 120점 배점이 별도로 들어가 있다는 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 그리고 정보 보안 영역은 여기 아래 표시가 되어 있지만 ISMS 또는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영역을 만점 처리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인증제 사업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 방향에 대해서 본 사업의 PM이신 한국고용정보원 임정훈 부연구위원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연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지원팀의 임정훈이라고 합니다. 평가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인증제 사업의 변화가 많았었는데 그러한 변화의 취지를 반영해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제 운영의 초점이 변화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모종의 품질 기준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적절한 품질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존 인증제 사업 운영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심사 대상 기관이 동종 분야의 타 기관들이 벤치마킹을 할 만한 역량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운영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 평가 사항은 평가 항목별로 그 실행 계획의 구체성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실행 결과의 우수성 및 차별성을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가 항목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에 저희가 평가 항목을 직업소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55개의 평가 항목, 그리고 직업정보 제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44개의 평가 항목을 저희가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평가 항목을 각각 19개, 18개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당 평가 항목과 관련된 계획에 따른 실행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평가의 주안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공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공고문 보시면은 평가 항목이 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인증 지표까지만 제시돼 있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평가 항목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그 해당 평가 항목에서 가장 주안을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서정호 연구원께서 각각 평가 항목별로 어떤 부분들을 체크포인트로 두고 준비하셔야 되는지도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서비스 현황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가급적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방식은 크게 3가지 정도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 심사가 강화된 부분인데요. 작년도까지 저희가 서면 심사를 했던 방식은 한 17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한 100점 정도 배점을 두고 그 중에 이제 현장 심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서면 심사가 법령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현장 심사로 넘어가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번에는 지양을 하고 서면 심사를 저희가 강화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면 심사는 사실상 전체 심사의 사전 평가 성격을 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 서비스 현황서 양식 보시더라도 각각의 평가 항목별로 각각의 평가 항목에 맞는 계획과 실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쓸 수 있게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서비스 현황서를 작성하시고 그다음 고용 서비스 현황서에 기반한 증빙자료나 첨부자료를 제출하실 때 서면 심사 결과가 뒤에 단계, 현장 심사나 발표 심사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번에 주시하시고 고용 서비스 현황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평가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심사평가했던 내용들은 주로 정량 지표들을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량 지표를 달성했을 때 그 달성한 기관들에 대해서
인증을 저희가 주었는데 그런 정량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저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이 정량 지표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정도의 우수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성 지표들을 좀 많이 넣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평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계획에 따른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 여부와 실행 여부 두 가지를 매트리스를 그려보면 계획이 없이 실행도 안 하는 경우, 계획은 없는데 실행하는 경우, 계획은 있으나 실행하지 않는 경우,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셨을 때 그 실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점수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계획하신 부분들에 따라서 고용 서비스 현황서들이 잘 작성되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사가 강화되면 좀 부담이 느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서면 심사를 좀 약소하게 하는 대신에 현장에 가서 많은 것들을 파헤쳐보는 형태였거든요. 이번에는 서면 심사 단계를 강화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볼 것들을 상당히 구명해 놓고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들은 거의 특정된 상태로 아마 현장 심사가 나가게 될 거고 다만 이제 현장 인터뷰는 조금 더 내실화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청 유형별 평가의 주안점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 유형을 이제 체계화하면서 두 가지 유형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유형이 1형 광역형이고,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이 2형 지역특화형인데요. 1형 광역형 같은 경우에 직업정보제공 사업은 해당되지 않지만 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가 한 번에 신청하고 그리고 본사와 지사를 저희가 하나의 심사 단위로 묶되 예를 들어서 본사 A와 지사 1, 2, 3이 있다고 하면 본사 A가 우선은 고용서비스 현황서의 내용들이 작성될 거기 때문에 본사 A가 현장 심사를 갈 만한, 그러니까 현장 심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A라고 하는 본사가 인증에 통과했는지 탈락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A라는 본사가 인증에 통과했을 경우에만 그 이후에 지사들을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사에 대한 통과 여부를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본지사 광역형일 때 본사가 인증됐는지가 이제 가장 본사가 인증될 만한 기관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사들도 개별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지사들의 통과나 탈락 여부를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표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A2 개인정보보호및 법규 준수, 그다음에 C1 인적자원의 적절성, 그다음 C3 물적자원 관리, 그리고 D2와 3의 고객 만족과 취업 실적에 관해서는 지사 개별 심사 점수를 반영을 하고요. 이 외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않은 지표에 대해서는 본사가 획득한 점수를 지사가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사와 관련된 개별 심사 점수를 개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본사와 지사 간의 차이가 명확할 것 같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사를 개별 심사하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A.2.1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의 수립, 교육 같은 것은 아마 본사, 지사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갔을 때 보안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사를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규 준수나 윤리경영 같은 경우에도 윤리경영 수준은 아마 이제 본지사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가 다르게 이제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심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 서비스 현황서를 작성하실 때 그 지금 지사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법규 준수 위반, 그러니까 법규 준수 위반 이력 이런 부분들은 본사만 쓰시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사 부분도 같이 써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나 인적자원의 전문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용서비스 현황서 내에 본사와 지사를 명확히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쓰라고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사와 지사의 내용을 구분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에는 지금
본사의 내용들만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서비스 현황서를 작성하실 때 본지사를 잘 구분해서 본사에 해당하는 내용과 지사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이 좀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형은 지역 특화형인데 여기서 이게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지역 및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지역 또는 정책 대상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정책 대상과 특화된 사업을 운영할 때 이럴 경우에는 지역 특화형으로 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것은 사실 지역이나 정책 대상의 특성에 따른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걸 저희가 심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실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 현황서를 작성하시고 전반적인 심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금년도 제도 변경 내용에 따라서 고용 서비스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에 관련된 평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에 저희 서정호 연구원께서 각각의 평가 항목별로 저희가 체크포인트로 보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보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서 및 고용 서비스 현황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본사업 실무 담당인 한국고용정보원 서정호 연구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지원팀의 서정호 연구원입니다. 이어서 신청서 고용서비스 현황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체 기관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증 그리고 등록 필증을 기준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는 내용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유형입니다. 사업 유형은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유료, 무료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유형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사 유무 그리고 지사 수는 본사 이외에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무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유에 체크를 해주시고 전체 지사 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신청 유형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1형 광역형은 온라인 취업 포털 또는 본사와 지사가 함께 전국 단위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2형은 지역 특화형인데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어떤 정책 대상별 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단위 특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유형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황서 작성 방법 직업 소개 사업 부분입니다. 우선 일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주요 업종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주요 업종에 해당하는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수 업종에 해당하시면 종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지사 현황의 경우 1형 신청기관이 이제 지사를 포함해서 인증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본사를 첫 행에 기재하고 그 아래에 지사 현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형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명과 관련 정보를 첫 행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현황 조직도입니다. 직원 현황의 경우에는 1형인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지사를 포함해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전체 직원 현황을 소속별로 구분하여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직도도 마찬가지로 지사를 포함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당하는 기관의 내용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 현황도 마찬가지로 그 1형의 경우에는 지사를 포함해서 인증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전체 직원 현황을 소속별로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2형은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기관의 내용만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평가 항목과 연결된 이제 신청 현황서 내용 부분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 목적 및 취지는 각 평가 항목별로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박스로 된 부분은 실제로 기관에서 작성 및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평가 시 중점적으로 볼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현황서 작성 시에 이 체크 포인트 내용들이 충분히 좀 담길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운영 활동 영역에서 운영 계획 실행 및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목적 및 취지는 기관의 내외 환경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점검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행 개선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관에서는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당연연도와 전년도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분석 등의 어떤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영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기관의 수입 지출 등의 연도별 결산 현황을 통해서 전년도 투자 실적, 그리고 향후 3년간 수립한 투자 계획 등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된 계획, 그리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책임자 또는 업무 담당자 또는 관련 조직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떤 이러한 보안 정책 관련된 지침, 수립, 매뉴얼이 개발이 되어 있는지, 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어떤 자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그리고 교육 보안과 관련된 교육 이수 실적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법규 준수 및 윤리 경영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이제 직업 소개 사업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 경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여기서 제출해 주실 내용은 법규 위반 사실 유무, 윤리 강령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볼 사안은 노동관계 법규 위반 여부, 또는 그리고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윤리 강령이 제정이 되어 있는지 또는 이러한 내용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러한 윤리 강령이 기관 내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또 직업 윤리, 상담 윤리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러한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구인 관리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인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자체 구인 DB를 운영 관리하면서 나아가서 최신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성해 주셔야 할 내용은 구인 관리 계획,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구인자 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인 목표, 세부 실행 계획, 구인 발굴 계획 수립 이런 여부를 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인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체 구인 DB를 운영하고 있는지, 발굴 구인처를 활용한 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직관리 내용입니다. 이 항목은 이제 구직관리를 위한 앞에 구인관리랑 유사하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자체 구직 DB 운영 관리, 그리고 이를 최신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구인관리랑 유사하게 구직관리 계획, 그리고 현황, 최근 3년간의 구직자 수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구직 목표, 세부 실행 계획, 구직 모집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직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체 구직 DB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직자 모집을 위한 활동 사례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직업상담 및 사례관리 부분입니다. 이 해당 항목은 직업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여기서도 이제 계획의 구체성과 체계성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직업상담 사례를 유형화해서 관리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유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출해 주셔야 할 내용은 직업상담 및 사례관리 계획, 그리고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는 이러한 직업상담 및 사례관리에 대한 목표, 절차, 기법 이러한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례별로 유형화된 직업 상담 및 사례 관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례 관리에 대한 공유가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취업 알선 및 지원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관이 취업 알선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 체계적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구인 구직자의 요구에 따른 어떤 맞춤형 취업 알선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 그 결과를 기록하고 공유,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인 구직자 요구사항 분석 자료를 포함한 취업 알선 및 지원 계획, 그리고 취업 알선 및 지원 현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사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어떤 이러한 직업 상담 및 사례 이러한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절차나 기법이 있는지, 그리고 사례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공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취업 알선 채널의 다양성 항목입니다. 이 평가 항목은 취업 알선 채널 관리를 위한 구체적 체계적 계획 수립 여부, 그리고 나아가서 취업 알선을 위한 협약 체결 현황 정도, 그리고 협약 체결 기관을 활용해서 취업 또는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제출해 주셔야 할 내용은 취업 알선 채널 관리 계획, 그리고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볼 내용은 취업 알선 채널 확보 및 관리에 대한 목표, 그리고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채널 확보 및 관리에 대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협약 체결 기관의 현황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취업 그리고 채용한 실적이 있는지를 주요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상담 사후관리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업상담 사후관리에 대한 아까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상별로 지속적으로 직업상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업상담 사후관리 계획, 여기서는 사후관리 계획, 그 직업상담 대상별 사후관리 계획을 포함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사후관리 현황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유사하게 목표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직업상담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기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따른 실제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 자원관리 영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적자원관리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인적자원관리는 이제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구체적 체계적 계획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요. 나아가서 어떤 결혼이 발생을 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그 나아가서 또 인적자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혼 발생 시 공백 대응 계획을 포함한 인적 자원관리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주요하게 어떤 기관 내외 환경을 반영한 인력 수요 분석,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세부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담당자 지정, 그리고 공백 대응 시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문 인력 그리고 장기 근속자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적 자원의 전문성입니다. 여기서는 그 직업 소개 사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여기서는 종사자 현황이랑 이력 사항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는 이제 등록 직업 상담원들의 어떤 직업 속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 그리고 자격 현황 등을 파악해서 이 점 유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교육훈련 항목입니다. 이 평가 항목은 교육훈련에 대한 이제 계획 정도를 평가를 하고요. 나아가서 교육 결과를 직무에 활용하고 또 교육 수요, 교육 만족도를 반영한 어떤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제출해 주실 내용은 교육훈련 계획, 현황 및 결과 활용, 그리고 전년도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투자 비율을 작성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실제로 교육훈련 그 수요조사, 그리고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현실적인 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교육훈련과 관련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훈련의 어떤 다양성, 선택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시행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보상 및 복리후생 내용입니다. 이 항목은 어떤 기관이 직원의 보상 및 복리후생을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나아가서 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러한 운영 결과를 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상 및 복리후생 규정, 보상제도, 직원복지제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은 보상 및 복리후생에 대한 규정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프로그램 설계 시에 그 직원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됐는지, 그 프로그램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 공간의 적절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관의 시설 공간이 법적 규정에 부합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 구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객의 접근성이 좋은지를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무실 규모, 편의시설 현황, 그리고 시설 공간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그 해당 기관 사무실의 법률상 어떤 규정 면적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종사자 수 대비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물 및 시설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D 성과 영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재정 건전성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사업에 필요한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여기서는 총 자본과 자기 자본 구성 비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본사와 지사 간의 통합 회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계시다면, 만약에 본사와 지사 간 회계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사 확인을 한 이제 증빙 자료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사 지사 회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또 본사 재무제표로 인정하니까 이 부분을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취업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의 취업 알선 소개 실적을 평가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상용직, 일용직을 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취업 알선 실적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훈련 등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업 소개 사업의 취업 알선 실적만을 반영한다는 점 확인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우수 서비스 창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우수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수 서비스 창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볼 사안은 이제 어떤 타기관이 벤치마킹할 정도의 고용 서비스 역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용 서비스 제공 내용, 그런 방법의 독창성, 혁신성, 확장성 여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업정보 제공 사업 부분입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종은, 그러니까 기관 주요 업종에 해당하는 란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직원 현황은 이제 대표, 임원, 직원, 계약 지수, 합계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인증 신청 사이트 주소는 기관의 주소명과 공식 오픈 일자를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도, 업무 분장도 비슷하게 신청 기관의 조직도, 그리고 전체 업무 분장 현황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각 평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A 운영 활동 영역의 운영 계획 실행 및 개선 항목이고요. 이게 직업 소개 사업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의 평가 목적 및 취지는 기관이 투자 계획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운영 계획 수립, 그리고 그에 대한 따른 실행, 그 실행에 따른 결과를 점검적으로 지속해서 평가하는지, 그러한 여부를 보고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당해년도, 전년도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는 운영계획 내에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투자 계획의 운영 계획 및 투자 계획의 논리성, 체계성 여부를 보고요. 그리고 전년도 투자 실적, 그리고 향후 3년간 수립한 투자 계획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법규 준수 및 윤리 경영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직업 정보 제공 사업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 경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앞에 직업 소개 사업과 유사하게 법규 위반 사실 유무, 윤리 강령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도 노동관계 법규 위반 여부, 그리고 윤리 강령이 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러한 강령이 공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윤리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 프로세스 영역입니다. 여기서 고객 불만 사항 처리 평가 항목인데요. 이 평가 항목에서는 고객 불만 사항 처리를 위한 어떤 계획에 대한 수립 여부를 살펴보고요. 나아가서 고객의 불만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후에 어떤 그러한 처리 내용 그리고 결과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객 불만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고객 불만 사항 처리 계획, 처리 현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고객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책임자, 그리고 담당자, 조직이 구축되어 있는지 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부 계획, 그리고 절차 수립 정도를 보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 또 고객 불만 사항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결과 반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다음은 이제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기관이 고객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어떤 계획 정도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사업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 계획, 조사 결과, 조사 설문지 샘플 이렇게 작성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앞단에서와 유사하게 어떤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한 목표, 세부 실행 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담당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사 실행이 실제로 되고 있고 그 수준은 어떠한지, 조사 결과가 공유되고 있는지, 이러한 결과가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정보 제공 부분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기관이 채용과 관련된 어떤 기본 정보 그리고 상세 정보를 유형화해서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이러한 채용 정보가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 또는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AI와 같은 어떤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해서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채용 정보의 세부 구성 항목, 그리고 채용 정보 제공 프로세스 시스템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는 유형화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직자 유형별 또는 구직자 개인 특성, 그리고 요구에 따른 어떤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채용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다른 사이트와 비교해서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인재정보 제공인데요. 채용 정보와 제공과 유사하게 그래서 기관이 인재와 관련된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유형화 제공하는지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인재 정보를 개인 맞춤형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러함에 있어서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인재 정보 세부 구성 항목, 그리고 관련 제공 프로세스 시스템 현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은 여기서도 유형화된 인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인처 유형별 또는 개인 구인처 개별 특성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타 사이트와 비교되는 신기술 적용한 시스템 운영되는지 그런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장애 대응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장애 대응을 위한 그 계획성, 계획의 구체성, 체계성을 보고요. 나아가서 이 정보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또 이러한 정보 시스템 및 장애 대응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또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장애 대응 계획, 그리고 대응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체크 포인트는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장애 대응에 대한 계획 절차 수립이 되어 있는지, 또 담당자 예산 편성 관련된 여부, 그리고 정보 시스템 성능 분석 및 보고 자료를 반영한 시스템 운영 여부, 그리고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성능 개선에 따른 개선과 이제 장애 대응을 위한 투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채용 DB 관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관이 채용 DB 관리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채용 DB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어떤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채용 DB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채용 DB 관리 계획 현황, 그리고 최근 6개월간 1일 평균 구인자 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는 이제 채용 DB 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세부 계획이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 지정, 예산 편성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DB의 사양이나 구성도 더불어서 좀 볼 예정입니다. 인재 DB 관리도 채용 DB 관리랑 이제 유사하게 그 관련된 계획의 구체성과 체계성을 평가를 하고요. 나아가서 이러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정보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재 DB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과 관리 현황, 최근 6개월간 1일 평균 구직자 수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인재 DB 관리를 위한 목표, 세부 계획, 절차 수립 이러한 여부를 살펴보고 담당자 지정, 예산 편성 여부를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인재 DB의 사양 구성 이렇게 살펴보니까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정보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여기서는 기관이 정보 신뢰성을 확보, 검증을 위한 체계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정보 신뢰성 확보 및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필터링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 신뢰성 및 검증 체계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체크 포인트도 앞단에서의 내용과 유사하게 그 정보의 신뢰성 확보 검증 체계 수립 여부, 그리고 실제 이러한 검증 체계의 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수준, 그리고 필터링 시스템의 운영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C 영역, 인적자원 관리 영역의 인적자원 관리 적절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관이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구체적 체계적 계획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요. 나아가서 결혼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장기 근속 유도를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직업 소개 사업과 유사하고요.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 계획과 종사자 현황 및 이력 사항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는 기관 내의 환경을 반영한 인력 수요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결혼 발생 시의 공백 대응 계획, 그리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전문 인력, 그리고 장기 근속자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교육훈련을 위한 그 계획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고, 나아가서 어떤 교육 결과를 직무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 수요, 교육 만족도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기관에서는 훈련 계획, 현황 및 결과 활용, 그리고 전년도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투자 비율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수요조사, 만족조사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또 담당자 예산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훈련의 다양성, 선택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훈련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상 및 복리 후생 부분도 그 직업 소개 사업과 동일한데요. 그래서 기관이 직원의 보상 및 복리 후생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인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나아가서 이러한 보상 및 복리 후생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그리고 이러한 운영 결과를 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상 및 복리 후생 규정, 보상 제도, 직원 복지 제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체크 포인트는 앞단에서의 그 설명과 동일해서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정보보안 관리 영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객 정보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이 평가 항목은 고객 정보 보호 체계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보안 강도에 따라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해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고객 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러한 대응 체계가 계획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 보호 계획과 고객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해서 기관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도 어떤 이러한 고객 정보 보호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계획, 그리고 담당자 여부, 그리고 예산 편성 여부 등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담당자가 지정돼 있을 경우에 이러한 책임자 및 그 담당자의 그 구체적인 담당 업무 지정 여부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혹 이제 고객 정보 보호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대응 사례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안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관이 보안 정책을 수립해서 방화벽을 설치 운영하고, 또 보안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2곳 이상의 데이터를 분산 백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보안 정책과 보안 시스템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지, 방화벽의 수준은 어떤지, 침입 방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망 분리가 되어 있고 분산 백업이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역인데요. 성과 영역입니다. 여기서 재정 건전성 항목인데요. 여기서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업에 필요한 재정 건전성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고요. 총 자본과 자기 자본 구성 비율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 방문자 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 수를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순수하게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방문자 수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간 1일 평균 순 방문자 수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방문자 수는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전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서비스 창출인데요. 이 부분은 직업소개 사업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우수성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수 서비스 창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타기 간의 벤치마킹할 정도의 역량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용 서비스의 내용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이고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신청서 및 고용 서비스 현황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설명으로는 마지막이 되는데요. 저희 고용 서비스 통합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 사업 관리 시스템 담당인 한국고용정보원 정재호 대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파트 설명을 맡게 된 한국고용정보원 정재호입니다. 저는 저희 사이트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드리고 회원가입하고 그리고 직접 접수 신청하는 방법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여기서 뭐 기본 역량 심사 한번 참여했던 기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개편되면서 그 사이트 이름이 민간고용 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이름이 고용 서비스 통합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고요. 네이버에서 고용 서비스 하시면은 이렇게 사이트 나오고 요 링크 통해서 접속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저희 자료집에 사이트 주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직접 입력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게 사이트 메인 페이지고요. 보시면은 여기 뭐 사업 소개에서 뭐 우수기관 인증제에 대한 사업 개요나 사업 내용, 그리고 뭐 심사 기준 지표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증 현황에 보시면은 기존에 인증받았던 기관들 정보들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사이트 공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회원가입 버튼 눌러서 보시면 개인 회원이랑 기관 회원이 있는데 인증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관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 누르고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기존에 뭐 등록이 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록이 나와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입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등록이 안 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관 정보가 없으니까 등록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직접 기관명이랑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본지사 여부나 뭐 기관명 같은 걸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우편번호 검색을 통해서 뭐 주소 입력, 그리고 뭐 대표자명, 기관 구분, 그리고 사용하실 아이디 입력하시면 되고, 아이디 작성 규칙에 대해서는 옆에 이렇게 물음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9자리 이상의 영문 숫자 특수기호를 조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입력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기관 담당자 정보 인증이 있는데 휴대전화 인증 버튼 눌러가지고 아마 이런 거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많이 해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인증, 뭐 휴대폰 번호랑 뭐 생년월 같은 거 입력해서 인증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장 전화, 이메일 여기 입력하고, 여기 약관 동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필수 동의랑 선택 동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혹시 추후에라도 뭐 추가적인 안내나 뭐 더 정보 같은 걸 받고 싶으시면은 요거는 선택을 하고 넘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담당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기관의 회원이기 때문에 혹시 담당자분이 나중에 퇴사하시거나 변경되시면은 나중에 로그인해서 담당자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아이디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기관 회원으로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기관 회원으로 로그인 된 상태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마 여기 공고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증제 공고에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인증제 사업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공고 글이 올라가 있고, 여기 첨부된 PDF 파일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이디를 테스트 아이디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신청하기 버튼이 나와 있는데 아마 지금 기관에서 로그인 하실 경우에는 여기 신청하기 버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접수 기간이 되면은 이렇게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청하기 눌러서 넘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수기관 인증제 담당자 개인 기업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라고 있는데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 동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의합니다 누르고 넘어간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여기 신청서 작성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사업체 정보나 담당자 기본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가입하실 때 입력했던 정보 기준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마이 페이지 버튼이나 상단의 마이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회원 정보 수정 들어가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좀 보안이 강화돼 가지고 담당자 휴대폰 인증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업체 현황 입력 부분에서 이렇게 뭐 있는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시 저장 버튼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작성하다가 로그인이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임시 저장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남은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게 30분으로 다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사업소명 신청 구분에 뭐 재인증기관인지 신규 신청기관인지 있고 사업 유형에서 직업소개사업 유무료랑 직업정보제공사업 그리고 직업소개사업 등록번호 등록증 최초 신고일자 지사유무 지사수 홈페이지랑 신청 유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직업소개사업 유무료는 그냥 등록하시면 되고 직업정보제공사업 같은 경우 체크하면은 인증받을 인증 사이트 신청 그 주소를 입력하는欄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사 유무랑 지사수 요 같은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랑 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여기 지사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사 유무는 자동으로 무에 광역형으로 지금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도 변경이 안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업소개사업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인증 사이트 주소가 없어지고 이렇게 지역 광역형인지 지역 특화형인지 선택하실 수 있고 지역 특화형일 경우에는 지사 유무에 따라서 유무 선택해 주시면 되고 광역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지사가 유로 선택되고 지사 정보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지사수를 하나 넣고 지사명에 지사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혹시 지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요 지사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하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창을 띄워가지고 위 항목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현황서 작성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현황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직업 소개 사업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직업 정보 제공 사업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입력 항목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크게 뭐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거기 항목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게 앞에서 광역형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여기 본지사 현황이라고 해서 앞에서 입력했던 정보들이 여기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사 정보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뭐 지사 사업소명이나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경우 변경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여기서는 수정을 하실 수가 없고 내려가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간 다음에 지사 변경 이런 식으로 지사명이나 뭐 담당자 정보 같은 걸 변경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항목들 필요한 거 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뭔가 여기 업무 분장 현황이나 뭐 여기 보시면은 인적 자원 관련 이런 부분들에 지금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 버튼을 통해서 추가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삭제까지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계획서 유무 같은 경우에는 무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운영계획서 업로드 하실 게 있으면 여기서 유 누르고서 당해년도 운영계획서랑 전년도 운영계획서 이렇게 첨부하실 수 있게 첨부할 입력란이 뜹니다.
그리고 이런 입력 항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내용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테스트로 하는 걸 일단 뭐 적당히 대충 입력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나중에 신청하실 때 직접 내용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을 다 하고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기본 서류 제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사업자 등록증이랑 직업 소개 사업 등록증 또는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신고 필증 한부 그리고 현황서 재무제표를 필수로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파일 찾아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4개 항목 같은 경우에 PDF만 입력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추가 자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황서에서 뭔가 내용을 넣고 싶은데 여기 다 못 넣거나 했을 때 추가 증빙 자료 같은 걸 업로드하고 싶으시면 여기 추가 자료 1, 2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추가 자료 같은 경우에는 zip 파일로 압축해서 파일 크기 최대 100메가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100메가로 2개 입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황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메가라고 지금 자료집에 되어 있을 텐데 요거는 100메가로 지금 시스템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상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크기가 최대 100메가바이트라서 각각은 50, 50, 50, 50, 100 해서 뭐 100메가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파일 전체 크기가 100메가가 넘어가면 한 번에 업로드가 안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필수 자료 4개만 업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제출하고 이렇게 접수 완료한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이렇게 우수기관 인증제 관리에서 방금 신청했던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추가로 입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스템상 100메가 업로드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데 밑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놨고 저 하실 때 이 부분 좀 참고해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회원 가입 방법이나 직접 공고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것까지 한번 제가 직접 시연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 접수 기간이 되면은 이 버튼이 활성화돼 가지고 각 기관에서 실제로 이제 신청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가 시스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